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그 경매 투자하면서 제가 마인드 쪽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 투자를 하면서 좀 갖춰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경매 투자하면서 낙찰받기 위한 마인드. 근데 이거는 사실 부동산 투자하면서도 갖춰야 될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내 자금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입찰을 한다. 그리고 그 내 자금 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평소에 관심을 가진다.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다들 어차피 너무 소액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좌절도 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가진 자금 내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한번 많이 찾아보세요. 예, 실제로 경매 물건을 보면은 작게 나오는 물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저도 돈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비싼 물건을 보면은 나는 언제 저런 물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되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또 무언가는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자금이 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평소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런 물건은 몇 명 정도 들어왔는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이 사람은 왜 입찰을 했는지, 어떤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지, 요즘 시세는 어떤지. 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내가 하면서 이제 그 위에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자꾸 내가 돈이 없다고 움츠러들고 그러면은 일단은 입찰도 잘 안 할 뿐더러, 입찰을 안 한다는 거는 평소에 현장도 잘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원하는 물건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예를 들어 현금 흐름이 모자란 거를 더 만들어서 돈을 더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건지, 뭐 이제 방향성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 자금이 자꾸 적다고만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경매 투자도 그렇지만은 일단 부동산 투자하기 되게 힘들어져요, 내 심적으로. 그래서 내 자금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금을 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든지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만 보지 말자. 주거용 상품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공부를 해두자인데, 다들 이제 경매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 아니면 빌라 이 정도로 많이 보긴 해요. 왜냐면은 많이들 보이는 상품이 주거용 상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뭐 공장, 뭐 창고, 뭐 건물 이런 것도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자고 말을 하고 싶어요. 공부라고 하면은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요즘에 유튜버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외곽 쪽, 이제 경기도 같은 데 가면은 주위에 공장도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럼 이런 지역은 왜 공장이 많은지, 그런 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네이버 지도라든가 네이버 부동산을 봐서 시세도 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뭐 토지를 공부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뭐 용도라든가 지목이라든가 이런 용어들도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그런 용어도 평소에 좀 익숙해질 수 있게 그냥 공부를 많이 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물이 나왔을 때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지역이었다면은 이 지역은 어떤 게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긴 한데 자꾸 아파트만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가 입찰 인원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낙찰가가 실제 시세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막 되게 엄청나게 싸다 이 정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약간 실제 매물이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은 굳이 아파트를 또 할 필요는 없거든요. 내 평소에 주거용 상품 이외에도 다른 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둔다면은, 이런 시기에는 다른 상품을 내가 경매를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굳이 아파트 말고도 다른 걸로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아파트만 보지 말자고 저는 항상 말을 해요. 아파트가 제일 쉽긴 한데 제일 쉬운 거는 나만 쉬운 건 아닌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내가 조금만 미리를 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실력을 쌓아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평소에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내가 좋아 보이는 물건은 남들도 좋아 보인다. 이게 이제 저한테도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도 있긴 한데 이런 물건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 물건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은 이제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의 물건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입찰 인원도 많고 낙찰가액 자체도 굉장히 높게 낙찰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2번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내가 좋아 보이는 물건은 남들도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게 보통 아파트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면은 남들이 조금 애매하게 보이는 물건을 내가 아니면은 좋아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가치 있게 좀 바꿀 수 있다. 네. 이런 상품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완벽한 물건은 어차피 내가 낙찰을 받기에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좋아 보이는 물건 남들도 좋아 보이고 내가 쉬운 물건은 남들도 쉽다. 내가 어려운 물건은 남들도 어렵다. 딱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일단은 현장은 필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세조사는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특히나 주택 투자하시는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든지 현장 조사는 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현장 조사를 가서 내가 새롭게 얻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정보가 정말 이 현장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을 가라고 말을 하고 시세 조사는 남들이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도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남의 말만 듣고 남이 이 정도만 했으니까 됐다 이러면은 나중에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자꾸 후회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낙찰 받았나? 괜히 내가 경매 투자로 얼마 벌어보자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확신이 든 물건을 들어가면은 이런 생각이 좀 덜 드는 게 내가 어찌됐든 누가 봐도 확신이 들 만한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저도 뭐든지 하진 않아요. 뭐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장에 가서 생각이 바뀐 경우도 많다. 왜냐면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를 했을 때 거기는 별로야, 뭐 거기는 너무 멀어, 거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그래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남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북쪽도 한번 알아는 보세요 이러면은 굳이 북한이랑 가까운 땅을 못하러 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은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뭐 공장이라든가 시세 조사를 해보면은 의외로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남쪽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이런 것도 지역 비교를 해보면서 이쪽은 왜 이렇게 비쌀까? 이쪽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 쌀까? 이런 이런 비교 분석을 계속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컴퓨터로만 보시고 여기는 어쩌고저쩌고 별로 안 오른다. 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이게 갈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한정돼 있고 그러면은 내 실력도 그렇게 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여러 군데를 가보시고 항상 비교 분석을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명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이 부분도 자꾸 경매하면 명도 때문에 많이 무섭다 이런 얘기 또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명도를 해봤을 때
그 집주인이 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뭐 너무 막무가내이신 분들이 많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들어가야겠지만은 이제 경매를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명도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해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 명도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내가 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너무 선을 긋지 말자. 저는 항상 이 얘기도 해줘요. 그리고 7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권리 분석에 대해서 너무 깊게 분석하지 말자. 그래서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권리 분석은 심플한 거 하자고 해요. 일반적으로 뭐 특수물건 이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굳이 권리 분석을 막 너무 어려운 것까지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경매 물건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나오는 물건이 되게 극소수예요. 일반적인 권리 분석 조건만 봐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경매 신건만 봐도 나오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권리 분석을 너무 깊게 분석하지 말고 이제 기본 심플하게 베이직하게 좀 가자. 네, 이렇게 이거는 공부하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그 입지가 좋은 곳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물건을 이제 그 낙찰을 받자라고 저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너무 단타에만 포커스 맞추지 말자. 일단 부동산은 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기 투자로 가야 내가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이제 4848을 하면은 이제 4848 했을 때 팔리면 괜찮은데 잘 안 팔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 때 굉장히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못 버틴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래서 단타를 하면 좋지만은 기본적인 생각은 장기 투자로 가자.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기본 목적은 장기 투자로 꾸준히 경매를 낙찰을 받자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마인드가 뭐 그냥 제 기준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저는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블로그나 인스타나 방문해 주셔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또 한번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